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남들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어주고 나도 남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남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할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익명으로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었고,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성격은 웬만한 사건이나 사고에도 잘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지냈습니다. 이런 저에게도 최근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으실 거예요. 저는 부모님과 동생이 둘 있는 집의 맞이로 자라면서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 어떤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일하느라 바쁘셨기 때문에 동생들을 제가 도맡아 키우며 경제활동 또한 제 또래 친구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면서 조금 이른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들 다 가는 대학 한번 가보지 못하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해서 돈을 버는 일에 집중을 해야만 했고, 점점 나이가 드시는 부모님을 도와서 집에 한 푼이라도 더 보태야 하는 상황 속에서 커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란 사람은 저 말고도 많기 때문에 딱히 이 정도는 힘들게 살았다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네요. 20대 초반에 저는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가족들을 우선으로 챙기다 보니 정신없이 나이를 먹어가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가끔 밥이라도 한 끼 먹을 때면 항상 나오는 주자는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 동료가 아는 오빠가 참 괜찮은데 소개 한번 받아볼 생각 없냐면서 저에게 소개팅을 권유했고, 저는 이제껏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봤으니 소개팅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에 친구의 권유를 받아들였어요. 언제까지 나도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소개팅을 하게 되었고, 생각보다 매너 있고 본인의 커리어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남자에게 저는 마음이 끌렸죠. 태영 씨는 본인 일에 프라이드가 있으셔서 보기 좋아요. 왜 이제껏 여자친구가 없으셨나 싶을 정도로 매너도 좋으신 것 같네요. 아닙니다. 최원 씨야말로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분 같은걸요? 오늘 식사 괜찮으셨으면 귀가하셔서 연락 한번 주세요. 시간 많을 때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네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어느 소개팅 남녀와 다를 거 없이 일반적인 식사와 예의상하는 인사를 건넨 후 우린 헤어졌지만, 내가 본 모습보다 더 깊은 마음을 가졌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그 남자에게 다시 연락을 했고, 그렇게 우린 좋은 사이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의 가치관이 상당히 맞았고,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어떤 결혼 생활이 기다릴지 정말 기대가 되는 만남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그 사람의 배려가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덧 우리의 연애는 2년 이상 지속되었고, 사귀는 동안 흔하게 한다는 싸움 한번 해본 적 없이 아주 잘 지냈어요. 그렇게 우린 사귄 지 2년이 지나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양쪽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태영씨, 나 너무 떨리는데 어쩌지?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떻게 하지? 나 너무 심장이 뛰어서 죽을 것 같아. 에이,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 아빠 그럴 분들 아니야. 안 그래도 하루빨리 채원이 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어. 긴장 풀고 나만 믿어. 그래도 남편의 말에 저는 한시름 걱정을 내려놓았고, 예비 시부모님과의 만남에서 크게 걱정이 되거나 우려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딱 하나만 빼면 말이죠. 전부 다 마음에는 드네. 근데 그나저나 아가씨는 대학 갈 생각은 없어요? 요즘 시대에 대학은 필수로 가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대학도 안 가고 바로 취직을 했대? 결혼 생활하면서 필요하면 대학은 꼭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대학 졸업한 사람이랑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이랑은 연봉 자체가 다르잖아, 안 그래? 네. 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 보니 대학의 필요성을 딱히 모르고 지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아무래도 졸업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그때 돼서 또 등록금이니 뭐니 빚이 쌓일 거 생각하면 차라리 안 간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비 시어머님은 학벌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셨던 분이었고,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저는 그래도 지금껏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대학교 졸업증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에 전혀 작아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날은 어영부영 남편이 저의 방패막이 되어주어 대학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대에 부푼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저는 저대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제 꿈을 하나둘 이루어나가는 듯 했습니다. 제가 회사 일을 관두면서 하기 시작한 저의 일은 인터넷을 이용한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이었고, 남편 또한 저의 뜻에 응원해주며 용기를 주곤 했죠. 하지만 처음부터 쉬운 일은 없다는 말이 맞게도 생각보다 수입이 많지 않았고, 결혼생활 처음에는 남편의 수입으로 대부분의 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결혼했지만 제가 많이 벌지는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님의 잔소리와 핀잔을 저는 견뎌내야만 했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반찬을 싸서 들고 오셨는데, 그날 남편은 야근 때문에 늦게 퇴근해서 저만 집에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예, 너는 매일 집에서만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니? 아직 애도 없는데 집에 있어봐야 뭐해? 나가서 돈이라도 몇 푼 벌어와야 내 아들 혼자 고생하는 거 짐이라도 덜어주지.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자라고 집에만 그렇게 붙어있니?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도 욕해. 남편 등에 빨대 꽂고 사는 여자라고 소문난다고. 왜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는 관둬가지고 이 지경이니? 얼른 나가서 일이라도 알아봐라. 어머님, 저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시대라서 밖에서 가게 차려서 하는 것보다 인건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도 많이 아낄 수 있고,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수입도 꽤나 좋을 거예요. 너같이 생각하는 여자애들이 우리나라에 한둘인 줄 아니? 내가 그걸 몰라서 물어? 집구석에서 백날 컴퓨터 두들겨봐야 나가서 몸으로 뛰는 것만큼 못 번단 말이야, 내 말은. 아유, 진짜 요즘 애들은 조금만 힘들면 안 하려고 발악을 하지 아주. 옛날 같았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갈 생각을 해야지. 너나 태영이나 답답하긴 매한 가지다 정말. 오늘은 아들 얼굴 보고 가기 글렀으니까 다음에 다시 오마. 시어머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걸 알아서 응원을 해주는 상황이었고, 저 또한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점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밖에 나가서 쇼핑하는 사람들보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때에 맞게 저는 차근차근 준비하여 매출을 조금씩 올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해서 함께 일하고, 나름대로 코로나 사태 전보다 만족하며 저의 일을 즐기며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도 저만큼이나 기뻐하며 저를 축하해주곤 했습니다. 이대로만 잘 되면 우리 생활에도 큰 문제 없이 저축도 하고 한 3년 후면 지금 집보다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야, 나 이번에 저번 달 대비해서 매출 8%나 더 올랐어. 이제 좀 내일도 풀릴 건가 봐. 주변 사람들만 잘 된다는 말 듣고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데, 나도 이제 드디어 코로나 덕 좀 보는구나. 여보, 나 신나. 어떡해. 그래? 진짜 다행이네. 앞으로 더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해,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알겠지? 근데 나 그나저나 회사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아. 가능하면 최대한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거 원 이직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네. 아니면 확 그냥 당신이랑 같이 일해버릴까? 당신 지금도 잘 되고 있으니까 몇 개월 후면 더 승승장구하지 않겠어? 나랑 같이 일해보는 건 어때? 나도 상사 없는 집에서 당신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 정말.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전에 당신만 죽어라 괴롭힌다는 그 과장 때문에 그래? 그 아저씨는 왜 그렇게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래? 이번엔 또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그 사람은 진짜 당신 괴롭히려 회사 나오는 사람 같다니까?
나랑 집에서 일하게 되면 너무 둘 다 안정적이지가 않잖아. 당신이 그래도 회사에서 꼬박꼬박 받아주는 월급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버텼는걸? 당신은 농담도 참. 제가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 조금씩 풀려간과 동시에 꽤 자주 남편은 시시때때로 괴롭히는 회사의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여러 번 말했었고, 설마 하는 생각만 했을 뿐 남편의 퇴사 희망 이야기에 대해서 크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하는 이야기는 저에게 털어놓는 하나의 소소한 푸념으로만 생각했고, 그만큼 남편도 웃어가면서 장난스럽게 한두 번 툭툭 내뱉는 말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마다 남편을 다독여주며 남편의 회사 상사 욕을 함께 해주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월요일 아침인데도 남편은 깊게 잠이 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울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답답했던 저는 남편에게 조금은 짜증이 섞인 어투로 말했습니다. 아, 여보, 빨리 일어나야 한다니까? 이러다가 회사 늦겠어. 오늘따라 왜 그래? 나 오늘 아침부터 발주니 포장이니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당신까지 신경 쓰이게 왜 그러는 거야? 어디 아파? 얼른 일어나서 아침 차려놨으니까 아침부터 먹고 빨리 준비해. 나 회사 안 가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머리가 아파 죽겠네. 여보, 나 조금만 더 자고 일어날게. 꿀물 한 잔만 타주라. 그것 좀 먹고 한두 시간만 더 잘래. 저는 순간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속 끊임없이 회사를 관두고 싶다는 말은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하지만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진짜 회사를 퇴사해버린 남편을 앞에 두고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을 일으켜 세워서 자초지종을 듣기 시작했고,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퇴사한 남편에게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힘들었으니 그럴 만도 했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면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 회사를 그냥 나와버린 거야? 설마 아무 대책 없이 퇴사부터 한 건 아닐 테고, 나 당신 믿어도 되는 거지? 당신이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너무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일을 저질러버리면 어떻게 해? 갑작스러운 일이라 나도 너무 당황스럽잖아, 여보. 남편은 퇴사를 멋대로 해버리고는 대책이 있냐는 제 말에 대답한다는 게 고작 퇴직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전 너무 어이가 없었고 황당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상사 때문에 다른 회사로 이직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던 것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저에게 말도 없이 저질러버린 일에 대해서는 남편의 독단적인 선택에 대한 원망감이 조금 크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가면서 저는 저대로 제 일이 너무 바빠지기 시작했고, 남편은 나름대로 그래도 쉬엄쉬엄 투자 공부를 하며 본인의 자산을 키워나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믿고 저는 크게 관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제 일만 처리해나가기에도 너무 바쁜 상태여서 남편이 사고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제가 신경을 쓸 일도 딱히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잠자코 있다가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 퇴직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자기 일을 내가 같이 도와주는 식으로 하는 건 어떨까? 요즘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 아무리 직원 쓴다고 해도 인건비도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사람을 더 뽑기에는 무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일하는 직원 대신 내가 일을 하고 당신한테 조금씩 월급을 내가 받는 거지.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에 조금씩 보태고 투자금을 조금씩 불려가는 건 어떨까 하고 생각해봤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래도 갑자기 일 잘하는 직원은 어떻게 관두라고 말해. 당신이 너무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요즘 코로나라서 이직하기 힘들다곤 하지만 당신도 이직 준비 천천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당신 나 못 믿는 거야? 어느 정도 당신도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같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야 나도 힘이 나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지. 당신이 계속 안 된다, 싫다, 그건 아닌 것 같다 등등 부정적인 말만 하면 남편이 내가 힘이 나겠어? 이럴수록 당신이 더 의지를 북돋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정말 말 섭섭하게 한다.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 건 믿는 건데 그래도 당신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 거니까 서로 잘 각자 위치에서 해보자는 뜻에서 한 말이야.
기분 나빴어, 여보? 미안해. 그런 뜻에서 한 말은 아닌데. 그 뒤로 5일 이상 삐져서 저에게 말 한마디 안 거는 남편을 보자니 제 속도 답답해서 어느 정도 남편의 말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금 고용하고 있는 파트타임 직원의 할 일을 남편에게 맡겨보기로 하고 직원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 나와도 된다고 통보했죠. 남편이 너무 속상해하니 제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내린 결정에 제발 후회할 일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여보세요? 여보, 큰일 났어. 나 투자하던 부동산 건물에 문제가 생겼나 봐. 안 그래도 대출 최대한 끌어모아서 투자한 거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진짜 미쳐버리겠네. 투자하기로 한 부동산 회사가 그냥 들고 날라버렸어.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문제가 생기다니. 사기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지만 저의 긍정적인 바람도 잠시였고 남편은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던 퇴직금을 몽땅 그대로 사기를 당해 날려버렸습니다. 그래도 나름 적지 않았던 남편의 퇴직금을 몽땅 날리고 남편 앞으로 대출도 꽤나 쌓여버렸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진짜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 뒤로 남편은 밥도 먹지 않고 회사를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기 일쑤였습니다. 그나마 조금 남은 돈은 저축이라도 해두길 바랬는데 그마저도 방구석에서 비트코인으로 날려먹은 남편을 보면서 진짜 가슴이 답답해 미쳐버릴 지경이었어요. 당신 이대로 무너질 거야? 뭐라도 해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어머님이나 아버님 아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기 퇴사한 것도 당신이 얘기하지 말래서 아직 말도 못 꺼냈는데 이렇게 무너진 모습만 매일 보여주면 어쩌자는 거야. 제발 기운 좀 내. 어? 말 한마디 없는 남편에게 저는 빨리 나가 돈 벌어오라는 잔소리는커녕 다독여주기 바빴고 어쩔 수 없이 제 일의 일부를 남편에게 맡기며 동업 아닌 동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 매출이 저조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같이 열심히 운영하다 보면 다시 남편이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악착같이 해보기로 다짐하고 남편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생각으로 죽어라 일했어요. 그러나 가족과는 함께 일하는 거 아니라는 말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하는 일을 남편과 나눠서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가치관도 다르고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지 하나하나 결정할 때마다 남편과 의견 조율이 안 되게 일쑤였고 저는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어제 손님한테 컴플레인 들어온 거 알지? 그거 당신이 처리 좀 해줘. 내가 뭘 알아야 말이지. 나 낯선 사람이랑 말 잘 못 섞잖아. 당신이 전화해서 대충 둘러대주라. 왜 이렇게 사사건건 예민하게 구는 손님들이 많나 몰라 진짜. 다시 회사를 다니든가 해야지. 이거 원 못해 먹겠네. 여보, 전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잘못해서 손님이 언짢아서 그 부분에 대해 연락을 한 건데 당신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나도 할 일이 태산인데 사고는 당신이 치고 나한테 자꾸 다 수습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 난 몰라. 당신이 연락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상품 보내줘. 자꾸 그러면 우리 쇼핑몰 이미지만 안 좋아진단 말이야. 자꾸 그럴 거면 당신 정말 전에 다니던 회사 선배한테 연락 좀 해봐. 그때 사이 안 좋았던 손님도 관뒀다며. 어? 아, 됐어. 해본 말이지. 당신이랑 같이 일하면 좋기만 하고만 뭘 또 다른 회사를 알아보래. 아, 맞다. 나 내일 모임 있는 거 알지? 다음 달 월급 일부만 먼저 갑을 좀 하자, 여보. 민식이 자식이 당신 사업 잘 된다고 자꾸 한턱 쏘라잖아. 쥐는 사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여보, 알겠지? 이럴 때 친구놈한테 크게 싸보지 언제 밥이나 사겠어. 저는 눈앞이 캄캄해 죽겠는데 남편 혼자 신나서 안에서 버는 돈 밖으로 다 뱉고 다니기나 하고 어쩌다 이렇게까지 왔는지 속이 답답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님한테는 일 관둔 것도 말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까지 꾹 참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니 저는 말할 곳도 없고 털어놓을 사람도 없어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 와중에 시댁 용돈 좀 올려주자고 하지를 않나 진짜 어이가 없었죠. 그래도 용돈은 친정에 50만 원 드리고 시댁에 70만 원씩 드리는데 여기서 더 올려서 드리자고 하는 남편에게 안 된다고 했지만 대신 앞으로 친정이랑 시댁이랑 똑같이 100만 원씩 드리자고 하니
처음에는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도 저희 집은 자식들이 많으니 20만 원 덜 주고 시댁에는 70만 원씩 주자고 하길래 그땐 남편이 회사에서 버젓이 다니고 있었고 저는 돈벌이가 크지 않아서 그냥 알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똑같이 줘야 하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이때다 싶어 옳았구나 하고 남편에게 양가 모두 100만 원씩 그럼 드리는 걸로 하자고 한 거였는데 지금은 제가 하는 일이 더 잘 되고 있어서 그런지 딱히 다행히 큰 소리 없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게 된 거였습니다. 평화로울 것 같던 남편과의 동업.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편은 점점 빈대짓이 늘어갔고 나중에는 일을 아예 제끼고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뻗어서 자는 날이 다반사여서 제가 남편 목에 일까지 하느라 제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처음부터 없는 셈 치는 게 나았겠구나 싶을 정도로 저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바쁜 시즌이 끝난 어느 날 약간의 쉬는 시간이 생겨 커피를 마시며 천천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머님이 갑자기 이 시간에 웬일로 저희 집에 다 오셨어요? 내가 언제 오든 그게 중요하니 지금? 너 미쳤니? 네? 아니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씩씩대면서 우리 집에 갑자기 쳐들어온 시어머니는 저에게 손가락질하며 가까이 다가오더니 손을 쓸 새도 없이 순식간에 제가 마시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 얼굴에 힘껏 들이부어버렸습니다. 양눈은 쏘아 죽일 듯한 눈빛을 한 시어머니가 무슨 이유로 갑자기 뭐 하자는 행동인가 싶었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 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아니 진짜 바깥에 나가서 개고생하는 네 남편 생각도 안 하고 지는 혼자 집에서 애를 보는 것도 아니고 세워라 내어라 펑펑 놀고 먹기만 해서 친정집이랑 시댁이랑 용돈을 똑같이 100만 원씩 보낸다고? 응?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완전 이거 도동신보가 따로 없네 정말. 니네 부모가 널 그렇게 가르치든? 아무리 사람이 무식하기가 하늘을 찌른다고 해도 그렇지 어디 감히 친정이랑 시댁을 똑같이 여기고 말이야. 내가 말이 안 나와서 정말 이래서 여자를 잘 들여야 집안이 안 망한댔는데 그렇게 뜯어말려도 기어코 하겠다는 결혼 겨우 허락해줬더니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그리고 다짜고짜 오셔서 사람 얼굴에 커피를 들이부으시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친정이랑 시댁이랑 똑같이 용돈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제껏 살면서 한 번도 친정집에 더 준 적도 없고 매달 꼬박꼬박 70만 원씩 용돈 드리고 저희 집은 50만 원씩 드렸어요. 지금도 저희들 이사 가려고 돈 모으느라 아득바득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도 남편이 시댁 용돈 10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말 하길래 그럼 저희 집도 같이 올리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왜요? 이게 지금 제가 어머님한테 커피나 맞을 일인가요? 설령 똑같이 줬든 안 줬든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댁이랑 우리 집이랑 다를 게 뭔데 그렇게 말을 심하게 하시는 거냐고요. 말씀해보세요. 애가 정신이 나갔니? 시애미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버는 것도 내 아들이 훨씬 많이 벌어다 주는데 어째 그게 너네 집이랑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냐는 거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디 감히 우리 집 대우를 그딴 식으로 해? 하여튼 너처럼 미천없는 애가 시집 오면 집이 망하는 거야. 집안 꼴은 또 이게 뭐니? 어머님이 진짜 모르고 계셔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해드리는데요. 태영씨 회사 관두고 집에서 논 지 한참 됐어요. 1년은 좋게 넘었다고요. 어머님은 모르고 계셨겠죠. 하도 태영씨가 어머님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참고 참아가면서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있는 퇴직금으로 부동산이니 뭐니 주식이니 이것저것 둘쑤셔보다가 다 날려버리고 대출금까지 빚진 상태에서 저한테 뭘 더 바라시는 거예요? 이런 거지 같은 상황에서 양가에 100만 원씩 용돈 드리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아무리 아들 귀해서 그러시는 건 알겠지만 이건 너무하시네요 진짜. 뭐? 회사를 관둬? 내 아들이 얼마나 기센 너 같은 여자랑 살면서 기가 빨렸으면 회사 생활에도 지장이 생길 정도로 힘들었겠냐. 하여간 결혼 전에 사주 볼 때 그 점쟁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너처럼 기센 여자를 집에 들였다간 온 집이 풍비박산 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도 내가 아들 성화에 못 익어서 큰 오점을 남겼네. 남편 앞길이라 막는 주제 네가 우리 집 시집와서 한 게 뭐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빽빽 지르니? 내가 참 살다 너 같은 젊은 것은 처음 본다.
가방끈이 짧아 못 베어 먹어서 그런 건지 지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고 키워서 그런 건지 참나. 하여튼 사돈댁이랑 용돈 차이 얼마 안 날 거면 다시 너 안 본다. 그런 줄 알아라. 어머님의 연락을 받은 남편이 근처에 있다가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들어와서 시어머님을 뜯어말리는데도 곧 죽어도 본인은 잘못한 게 없고 무조건 양가 용돈을 똑같이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상해 죽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평소에도 친정을 심하게 무시하던 시어머니였던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집에 찾아와서 저런 식으로 저에게 모진 말과 행동을 할 줄은 몰랐고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는 말처럼 남편은 시어머님만 달래주며 오로지 지 엄마만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온갖 정이 다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엄마가 참아. 채원이가 아직 어려서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엄마가 좀 참고 추슬려요. 내가 채원이랑 얘기해서 조율할 테니까 이만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엄마 안색이 너무 안 좋잖아. 내가 보내준 보약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지 엄마? 집에 가셔서 좀 쉬고 있어 엄마. 내가 대화 좀 해보고 전화 드릴게. 응? 나 참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보약 얘기는 또 뭔지. 저 몰래 항상 뒷돈으로 시댁을 챙기고 있던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신 지금 보양 이야기는 뭐고 이 와중에 당신은 엄마 걱정이 먼저야? 나라는 사람은 당신한테 안중에도 없는 거야?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는지 당신도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 와중에 어머니만 그렇게 걱정하고 챙길 수 있어? 내 생각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안 하는구나. 내가 어려서 뭘 모른다고? 당신 엄마가 나한테 한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납득이 간다는 거야 지금? 뭐? 당신네 엄마? 당신이야말로 말 다 했어? 그리고 내가 일 관둔 거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달랬는데 그새를 못 참고 엄마한테 바로 쪼르르 다 얘기해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우리 엄마 놀라서 쓰러지시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돈 좀 벌고 있다가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지금? 막말로 내 돈 아니었으면 당신이 이렇게 쇼핑을 점점 늘려갈 수나 있었을 것 같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아주. 어이가 없는 남편의 말에도 저는 애써 꾹 참아보려고 했지만 이젠 그럴 가치도 없다는 걸 느낀 저는 남편과도 단단히 싸우고 이대로는 못 살겠어서 이혼을 결심했고 저는 우선 남편보다도 시어머니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왔니? 용돈 얘기니? 그 얘기는 태영이랑 다 했으니까 너랑 더 이상 떠들 것도 없다. 그 얘기 아니면 뭐 때문에 왔는데 그런 표정을 하고 있냐? 왜? 혼자 생각해보니까 네가 잘못한 것 같으냐? 반송의 기미라도 보이면 내가 마음은 풀겠다만 너도 생각이라는 걸 좀 하면서 살라는 말이야. 여자가 시집와서 그렇게 친정 먼저 챙겨버릇하면 시댁에서 이쁨 못 받는다. 알겠니? 내 말 곱깝게 듣지 말고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니 내 진심이 통했길 바란다. 참나, 용돈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저 태영 씨랑 이혼할 겁니다.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앞으로 시댁에 용돈 드릴 마음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지 잘난 맛에 사는 남편놈이랑도 같이 살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이 말씀 드리려고 돈 버느라 바빠 죽겠는데 굳이 여기까지 찾아왔네요. 어머님 뵐 일도 다시는 없으니까 어디 땡전 한 푼 없는 아들한테도 월 100만 원씩 따박따박 받아보세요 한번. 당차게 속 시원히 시어머니에게 남편과의 이혼 이야기를 선전포고하고 짐을 한가득 싸서 나가버리려고 집으로 발길을 돌리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계속 걸려오더라고요. 여보,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지금 어디야? 엄마네야? 내가 갈 테니까 거기 있어봐. 내가 갈게. 응?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한 거야? 당신이 화난 건 알겠는데 우선 대화로 해결하면 되는 걸 왜 일을 키워서 이 지경을 만들어? 바로 갈 테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어? 아니 당신 이게 지금 이혼 이야기까지 나올 일이야? 아니잖아. 엄마가 뭐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짜고짜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당신도 올 필요 없어. 이게 이혼할 사유가 아니라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으면서 지내왔는지 알아? 대화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으니까 도장 찍을 준비나 해.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똑같아 알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 혼자 벌어서 시댁 눈치 안 보고 우리 집에 퍼줄 거 다 퍼줄 거야 내가 아주.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 올려놓을 거니까 보는 대로 도장 찍어서 친정으로 보내. 당신도 내가 연락할 때까지 당분간 전화하지 마. 니네 가족 전부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저는 남편으로부터 쏟아지는 연락을 전부 다 무시하고 며칠간 친정과 따로 차린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며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며칠 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내가 연락할 때까지 전화도 하지 말랬잖아. 어머님은 왜 또 여기까지 모시고 왔는데? 난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 내가 한 말에 절대 번복 안 해.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여보, 내가 정말 생각이 짧았어. 그동안 회사 생활에 지쳐있는데 당신이 잘 되는 걸 보니까 같이 일해보면 어떨까 싶었을 뿐이고 절대 당신한테 빌붙어 살 생각 없었다니까. 나 실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당신이 이러면 난 이제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 거야. 제발 용서 좀 해줘. 우리 엄마도 미안하다고 같이 온 거야. 어? 다시 생각해봐. 우리 그동안 잘만 살아왔잖아. 친정집에 용돈 더 드려도 되니까 제발 이혼만을 하지 말자 우리. 지금 당신이 너무 화가 나서 그러는 거 알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 내가 회사는 당장 못 다니겠지만 당신 일 같이 도우면서 아니 내가 할 일 따박따박 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당신 말도 잘 들을게. 하라는 대로 하기 싫어도 다 할 테니까 이혼은 하지 말자 여보. 그래 아가. 내가 너무 말이 심했던 것 같구나.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사정하는데 웬만하면 받아주지 않으련?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거니? 착한 네가 다 이해하고 가족들끼리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바꿔보지 않겠어? 시애미가 노망나서 한 말이다 생각하고 상처라고 해봐야 시간 지나면 다 아물 텐데 뭘 그렇게까지 그러니?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이혼이라는 말은 하지 말고 앞으로 좀 잘 지내보자. 이 시애미도 잘해줄 테니까 말이다. 뭐 상처될 말도 더 이상 안 할 테니 이제 그만 화 풀고 집에 돌아가는 게 어떻겠니? 제가 최대한 좋게 생각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어머님 하시는 말씀도 잘 들어보면 결국은 기승전 아들 걱정이라 억지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게 다 티가 나요. 아세요? 눈빛은 여전히 저를 경멸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던 어머님의 그때 그 눈빛 그대로라고요. 제가 그것도 모를 줄 아세요? 아들 끌고 와서 억지로 여기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식이 저한텐 다 느껴지는데요? 어머님도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나와서 일만 하고 살았다고 개무시하신 거 저 죽을 때까지 똑똑히 기억할 거고요. 그러는 어머님이야말로 배운 게 없어서 며느리를 그렇게 개처럼 무시하셨어요? 앞으로 어떤 새 며느리가 이 집에 시집와서 저 원수 같은 인간 데리고 살지 모르겠지만 새 며느리한테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인생은 항상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릎까지 꿇어가며 제 앞에서 엉엉 우는 남편과 그런 남편을 안 입고다는 표정으로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저는 너무 통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엄마가 사과다운 사과를 안 하니까 채원이가 화를 안 푸는 거잖아. 이게 뭐야 정말. 그러게 왜 아들 내외 일에 끼어들어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빨리 책임지라고. 아니 참 진짜. 얘야, 그래도 태영이가 이렇게까지 빌고 비는데 별일도 아닌 걸로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나를 봐서라도, 아니 가여운 내 아들 봐서라도 마음 좀 풀어라 얘야. 내가 잘못했다고 계속 말하잖니. 이제 니들한테 용돈 달란 말도 안 할 테니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가자. 알겠지? 아니요. 더 이상 어머님이랑 할 말도 없고요. 그리고 참 진짜 너도 가지가지 하는구나. 다 커서도 엄마 쫄랑쫄랑 쫓아다니면서 네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꼭두가시로 사는 너도 참 가엾다. 내가 최대한 좋게 생각해보려고 했는데도 너나 네 엄마나 인간 이하 수준이야.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더니 차도 집도 명의 다 내 앞으로 해놨던 게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그것마저도 넌 가져다 날려먹었을 거잖아? 너도 정신 차리고 진짜 새 출발해라 제발 좀. 앞으로 댁들 가족 마주칠 일 없으면 좋겠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시고 당신은 이혼 서류는 확실히 써서 연락해. 보다 못한 저희 엄마도 참다 방에서 나오셔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냅다 찬물을 끼얹어 버리셨어요. 물에 젖은 생쥐꼴로 엉엉 우는 남편을 봐도 제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고 그대로 집으로 돌려보내버렸습니다. 그 뒤로 전 깔끔하게 남편과 갈라섰고 잠시나마 지옥 같았던 시댁과의 인연도 거기까지였어요.
그 뒤로 남편은 집에서 쫓겨났고 저한테 빌붙어 살던 그때를 잊지 못하고 지 엄마 치마폭에 숨어 용돈이나 받으며 전전긍긍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나 모질던 시어머니의 핍박과 구박 속에서 아직도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다면 전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렇게 이혼을 한 지금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까지 발견하게 돼서 더욱 일도 바빠지고 그만큼 돈벌이도 쏠쏠해서 이제야 좀 살맛이 납니다. 전보다 우리 가족을 더 챙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전 딱히 다시 지옥과도 같은 결혼 생활을 할 생각이 없네요. 여러분 주위에도 저처럼 퍼주고도 욕먹는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꼭 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